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강아지가 사실은 강아지가 아니라 인간을 습격하는 야생 늑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실화 바탕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늦가을 오후, 도시의 소음에서 한 발짝 떨어진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평범한 직장인 준혁은 텅 빈 가슴을 채워줄 동반자를 찾던 중 보호소 구석 철장 안에서 유독 빛나는 파란 눈동자와 마주칩니다. 잿빛 털이 뭉치고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작은 생명체가 내뿜는 오묘한 아우라는 준혁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인근 산길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새끼 허스키 믹스견 같다며 어딘지 모르게 일반 강아지와는 다른 차분함을 지녔다고 설명합니다. 준혁은 그 녀석을 품에 안았고 품속에서 느껴지는 작지만 강렬한 심장 박동에 이름을 다리라 지어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다리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기보다 오히려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소리 없이 움직였고 준혁은 그 모습이 그저 영리한 강아지의 행동이라 믿으며 행복한 반려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야생의 숨결이 인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폭풍 전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리와 함께한 지 반년이 지나자 준혁의 일상에는 기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리의 성장 속도는 생물학적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의 대형견보다 골격이 훨씬 굵어졌고 특히 앞발의 크기는 준혁의 손바닥을 가릴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시중에서 파는 사료에는 입도 대지 않았고 준혁이 요리하려고 준비해둔 생고기나 시장에서 사온 닭 한 마리를 뼈째로 순식간에 씹어 삼키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다리의 소리였습니다. 다리는 단 한 번도 멍멍하고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베란다 창가에 앉아 목을 길게 빼고 인간의 영혼까지 울리는 듯한 길고 서늘한 하울링을 내뱉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동네의 사나운 개들이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광경을 보며 준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 아이는 그저 조금 특별한 허스키일 뿐이야 라고 되뇌며 다리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지만 다리의 눈빛은 점점 더 집안의 조명이 아닌 창밖의 어둠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여름밤, 마침내 감춰진 진실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준혁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제작했던 튼튼한 견사 울타리는 마치 얇은 철사처럼 구겨져 있었고 거실의 두꺼운 이중창은 거대한 힘에 의해 박살나 있었습니다. 사라진 다리를 찾기 위해 비바람 속을 헤매던 준혁은 유전자 감식 전문가이자 야생동물 구조센터장인 수진을 만납니다. 현장을 조사한 수진의 안색은 창백해졌습니다. 준혁 씨, 이건 개의 흔적이 아닙니다. 발가락의 각도, 도약의 높이, 그리고 이 파괴적인 힘. 다리는 개가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순수 회색 늑대입니다. 그 순간 온 동네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심의 정체불명의 거대 짐승 출현, 주민들은 외출을 삼가십시오. 준혁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침대에서 함께 잠들고 입을 맞추던 가족이 사실은 인간의 손에 결코 길들여질 수 없는 숲의 제왕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과 특수포획팀은 다리를 도심을 위협하는 맹수로 규정하고 실탄 사격을 포함한 강력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다리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악지대, 열화상, 카메라와 총구가 다리를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준혁은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바위 위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는 은빛 늑대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커 보였고 살기를 띤 파란 눈빛은 누구라도 찢어발길 듯 사나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리야, 형 왔어. 라고 부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늑대의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녀석은 천천히 다가와 준혁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뚫고 나온 1년간의 기억, 준혁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던 강아지 시절의 교감이 늑대의 이성을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던 포획팀조차 방아쇠를 당길 수 없게 만들 만큼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다리는 더 이상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규제와 안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도움을 받아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광활한 국립공원 깊은 곳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이별의 날 철창 너머로 마지막 눈맞춤을 나누는 순간 준혁은 다리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혁은 다리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이름표를 떼어내며 약속했습니다. 너의 진짜 세상으로 가서 진정한 왕이 되어라. 목줄이 풀리자 다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숲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얼마 후 산맥 전체를 뒤흔드는 웅장하고 자유로운 하울링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좁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뱉던 슬픈 울음이 아닌 대지와 하늘을 향해 내지르는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준혁은 비로소 빈 목줄을 내려놓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곁에 두는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준혁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1년 뒤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는 건 늑대였다?